요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다 보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보다 그 뒤에서 어떤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와 한국 시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느껴보려 합니다.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코인 아마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클사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 좋은 인사이트 담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CEO 분이 방한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인터뷰도 할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행사장에 도착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기자분들,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금융 인프라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특히 이번 행사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부분은 제레미 알러 대표가 이야기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와 그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크립토 시장 안에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설명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화폐와 결제의 형태도 지금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한국은 디지털 환경 적응 속도도 빠르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안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 경제와 금융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느냐인데요. 그 점에서 제레미 알러 대표의 이번 강연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서클 CEO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앞으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가격이나 단기 이슈를 넘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We have an experience today where we can use a messaging app, the Kakao app, or WhatsApp, or other things, or we can access the web and access all the information in the world instantly at no cost, or we can interact with an AI and have unlimited intelligence at our fingertips. We believe that the financial system should work the same, that we should be able to access and exchange value to any person anywhere in the world instantly at no cost. And we believe that through the power of internet software, that opportunities for whether it's savings or investing or borrowing and lending, these key activities in finance, that these can just be made far more accessible, efficient, and affordable. But also, by building on this, we actually believe that we can build a system that is inherently safer, that has lower risk, that is more transparent, and more inclusive around the world. 짧은 인터뷰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결국 큰 흐름은 화폐와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가 실제 금융구조 안에 어떻게 스며드는지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들었었잖아요. 작년 9월 달이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코인 또 뜻깊은 행사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좀 학생 신분으로 열심히 수강을 들은 느낌으로 들어서 너무 재미있고 알찼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2013년도에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너네 무슨 회사냐고 아무도 모르는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지금도 많이 생소하잖아요.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그래서 한 10몇 년 정도 성구적으로 이런 기업을 만드는 것도 너무 본받을 것도 되게 많았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철학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정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정책들에 반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기존에 없었던 게 이제 새로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정부랑도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탈중앙화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반대죠. 중앙화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모르면 교육도 같이 하면서 어떤 기술 혁신을 같이 이끌어 나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투자자분들이 나는 뭐 주식 투자자야, 뭐 코인 투자자야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클 회사도 미국 상장사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기구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주식 투자자, 뭐 코인 투자자 구분할 거 없이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과 코인 투자자를 이렇게 따로 나눈 게 아니라 주식 안에 코인, 아니면 뭐 코인 안에 주식. 우리가 증시를 보면은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에너지 섹터도 있고, 아니면 뭐 원자재 섹터. 다양한 섹터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 앞으로는 우리가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유일하게 미국 증시 상장된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기업 중에 서클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 개, 두 개씩 늘어나겠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가장 앞서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뭐 테더사랑 서클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서클 행사에 직접 다녀온 후기를 간단히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경험한 인사이트와 더 딥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